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작년부터 계속 왔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2024년 11월달에 제가 심장을 이만큼 째는 수술을 해서 폭염이 되면 제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상정 기자님 계시지만 서울역에도 제가 지금 못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봄은 제가 갑니다. 새벽에 가죠.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봐야 되고 또 우리 동지들도 다 계시고. 자, 오늘은 제가 중국 얘기 하나, 미국 얘기 하나, 그리고 우리 서울 얘기 하나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네들 좀 미쳤나 봐요, 중국 애들이. 제 TV 보는 분들은 많이 좀 보셨겠지만 민족 단결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민족 단결법.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를 하나로 보고 전체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민족 단결법에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냥 들으면은 민족 단결인데 사실상은 그 안에 속을 까보면은 중국을 욕하거나, 여기 여러분 지금 CCP 아웃 한번 안 외치는 분 계십니까? CCP 아웃 맨날 외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외치시면은 민족 단결법에 걸립니다. 자기네 국가 안에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 있어도 한국인도 민족 단결법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여기 가시면 그냥 잡혀요. 이유 없이 잡혀서 그거 가지고 그냥 처벌됩니다.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만약에 중국에서 우리 양쪽의 범죄인 송환법 이거 다 협약을 했으니까 김상순이 좀 잡아서 보내, 그러면 실제로 이 정부에서 보내면 저는 가야 돼요. 왜? 저는 거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국가기밀법, 새로 생긴 민족보안법,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7월 29일부터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지금 소환을 돌려서 만들고 있는 반사이버 폭력법, 여기에도 중국 욕하면 또 걸리는 거예요. 저는 법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친중 정부가 저를 잡아서 그냥 보내면 가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새끼들이 완전히 지금 거의 궁지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싸우면 이 부분에 자기들이 쓰러지는 게 있어요. 자, 미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원에서, 미국의 하원에서 양쪽 민주당, 공화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원에서 전 정부 장관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올해 12월 1일까지, 지금 이제 11월 말까지 땡겨질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 1일까지 한국에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걸 샅샅이 조사해서 이것을 하원에다가 보고하라. 전 정부 장관한테 명령했어요. 상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년 5월 1일까지야. 하원에서 먼저 보고받고 우리는 5월 1일까지 보고해. 저 이거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이거 공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래서 보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 28,500명에 대해서,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여기 스파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전제품 여기 다 있어요. CCTV서부터 다 들어와 있어요. 최전방에도 CCTV가 중국계 깔려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가전제품, 로봇 청소기,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국에 지금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를, 근데 이게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전 정부 장관한테 명령했어요. 너 12월 1일까지, 상원에서 내년도 5월 1일까지.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로 들어오면,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이성근 기자님께서 혁명을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6월 3일 이후부터. 제가 이제 이 몸에도 장경 박사님 저하고 작년 4월부터 저하고 그 형님 저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 CCP라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자학원 이거 생기기 전부터 이제 제가 공자학원 전국을 다니면서 광주부터 해서 제주도 다니면서 이제 공자학원 퇴출 운동을 제가 2024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죠. 그 형님 보니까 부정선거 얘기하네. 그리고 헌재 앞에서 우리가 하다가 만났는데 그럼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로 찾아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자료 까고 해서 우리 둘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독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3아웃 운동을 하자.
작년 이제 3월달, 4월달입니다. 3아웃 운동을 하는데 뭐냐? 첫째, 부정선거 아웃. 그죠? 부정선거 아웃. 근데 그 뒤에 보니까 CCP가 있네? 그래서 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CCP 아웃. 그래서 우리 둘이를 합치면, 장재현 박사하고 저를 합치면 뭐가 되죠? 반국가 세력 아웃. 이게 3아웃이 되는 거죠. 반국가 세력 아웃은 누가 있느냐? 더블당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힘에 있는 이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 그 다음에 뭐 여기 기자도 계시지만은, 이상민 기자도 계시지만, 언론도 그렇고, 저희처럼 저 같은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 다 넘어가 있고, 친중파들이 너무 득실득실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중국에 25년 있었어요. 그죠? 대만에 5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있을 때 제가 들어와서 2019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갱이들이 많은 거야 이게? 네? 아니 북경대나 뭐 상해나 뭐 이런 데 좋은 데 나온 애들도 전부 다 빨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비 받아먹고 이 지랄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이 3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뭐 부산도 오고 여러 군데 많이 이제 부산, 대구, 뭐 대전, 상주, 진주, 광주 뭐 안 간 데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느껴보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계속 매처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도 와서 이 청년들을 전국에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전투하시는 이 전투부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서포트하는 게 만들겠다. 뭐냐? 전략이다. 그래서 전략부대 만들자. 그래서 청년들을 통해서 6가지 전략부대를 만들었어요. 자, 이슈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슈를 개발해야 돼. 그 다음에 대외 전략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당, 야당 이런 데 가서 그 자료 조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로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미디어로 만들어줘요. 미디어 전략팀도 있죠. 이 웹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오늘 이런 것도 찍어가지고 쇼츠로도 날리고 뭐 SNS에 막 뿌리고, 이거 이제 미디어 전략팀.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저는 국제 전략팀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해가지고 우리가 미디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떠들 게 아니라 아까 이성민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준다 하는데 이 보여주는 거를 저쪽에다 알려줘야 쟤네들이 더 한국 정말 대단하네. 영어, 일어, 중국어 세계 국어로 그냥 다 번역해가지고 똑같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국제전으로 가야 돼.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애들이 헛발질하고 있는 걸 지금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이제 전 정부 장관한테 너 보고해. 한국을 콕 집은 이유는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의회에서, 미국의 의회에서 어떤 한 동맹국의 나라를 딱 찍어서 그 안에 어떤 다른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를 조사해라, 전수조사해가지고 보고하라. 이거 처음이에요. 근데 왜 한국을 찍었을까요? 많은 동맹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만 찍어서 딱 그냥 다 체크리스트 딱 뽑아가지고 그대로 다 나와버리면 다른 데는 그냥 쉽게 건져가는 거예요. 한국이 체크리스트가 제일 많겠지. 타이완, 필리핀, 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은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왔다는 거야, 제 말씀은. 그래서 기회가 왔고 저 새끼들은 밑에서 안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작년부터 다니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다라고 이제 청년들을 모으고, 전략부대 청년들이 이 전투부대에 계신 시니어와 또 청년들 같이 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그 운동하면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소싱도 주고 정보도 주고 이런 걸 대신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고 있던 차에 올공이 터진 거예요. 제가 올공 터지자마자 장재현 박사님과 바로 그날 그 선거 벌써 이상하니까 우리 선관위 그 중앙선관위 가서 새벽에 만났어요. 가신다고 갔지 나도.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공에 청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글로 넘어갔어요. 가서 현장을 가서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낮에는 제가 못 돌아다녀도 밤에는 다닐 수 있으니까 가보니까 저는 제가 1년 반 동안 2년 넘게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해봤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전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도 제가 했고, 자 여기는 올공 청년을 앞에 붙여서 올공 청년 시민 혁명이다. 올공 청년 시민 혁명이라고. 이거 혁명 수준으로 가야 된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4.19 혁명, 그 다음에 민주화 혁명, 이게 세 번째가 올공 청년 시민 혁명이에요. 맞습니다. 청년들이 앞에 나서서 시민들이 지금 우리 시니어들이 가가지고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하게 냈더라.
우리가 거기서 간섭하지 말고 뒤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거 해야 된다. 다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제가 여기 하기 전에 이제 그 뭘 하고 있었냐면 서경석 목사님 포함해서 고영주 변호사 뭐 등등해서 네 가지를 제가 거기서 그 회의할 때 김진홍 목사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회의를 했습니다. 조직을 하나 만들자. 오케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전국 조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하더라도 아까 이제 이성민 기자님 너무 정확하게 막 하시니까 너무 베테랑이니까 저도 거기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제 뭐 장전 박사 같이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할 거나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는 부정선거, 부실선거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했어 그날 또 처음 모인 날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용어 하나 가지고 좀 따져서 이것이 다시 우리가 판이 깨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그때 뭐 했냐면 사법계에 계신 분들이 150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옛날 대법관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검수완박이나 뭐 이런 거 싫으니까 사법개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분들 그거 하시게 하고 거기에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종교 폐쇄법 이런 거 하니까 종교개혁 하고 싶으시잖아요. 종교개혁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연금사회주의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회계사 뭐 이런 전문가도 또 있어요. 그거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각각 그 부분을 다 묶어서 방향만 우리가 정해주면 된다. 부정선거가 이 중에서 만약에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거나 거기 불만이 계시다면 자, 우리 선거개혁은 해야 되죠. 그래도 선거개혁은 해야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선거개혁, 그 다음에 사법개혁, 그 다음에 정치개혁, 그 다음 단계에는 사회개혁. 이걸 해서 싹 쓸어버리자. 뭘 해야 됩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 그래서 아까 그 이상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혁명재판소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단심으로 그냥 끝내고 너네들 아니고 진짜 새로운 아니면 한 30대나 40대 뭐 이런 젊은 판사들 여기다 이제 군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인 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미국처럼 이제 뭐 일반 변호사들도 거기 집어넣고 해서 정말 새로운 아무튼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저는 이제 여기 오늘 모른다 해서 제가 어제 이제 서울까지 오셨는데 이제 우리 뭐 옆에 차은 목사님 어디 계셔? 그 차은 목사님 이제 꼭 이분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낮에 다니기 힘듭니다. 어제 이제 마침 또 그쪽이 또 그 이봉규 TV에 제가 나가는 날이라서 매주 나가는데 그래서 그럼 뵈야지 그리고 이제 가서 뵀는데 딱 들어보는 순간 아예 제가 여기 와서 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느끼고 현재 이런 마음을 좀 전하고 우리가 싸우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계획적으로 싸워야 돼요. 좌파 애들보다 더 좌파스럽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싸울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아까 이상민 기자님 너무 말씀 잘했어. 싸우게 만든 저 새끼들 겁주게 해야 돼요. 겁주게 해야 저것들이 겁박을 해야 우리는 겁박도 하는데 왜 저쪽 우리는 너무 착하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겁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쪽에서도 이 소위 말하면 헛발질이 나오잖아요. 그 헛발질을 유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제 이런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하여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제가 그래서 그걸 하는 방식은 쓰리아웃을 하는 방식은 2030 세대 교체론이다. 저희가 70년대에 40대 기술은 나왔는데 지금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정치개혁은 2030 세대 교체론 이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그래서 미디어 전쟁, 글로벌 미디어 전쟁과 국내 미디어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순서는 선거개혁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선관위 해체라든지 이게 선관위 해체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선거개혁이에요 무조건. 선거개혁 따면 당연히 사법개혁이에요. 거기 불법이 나오니까. 사법개혁 나오면 딱 이게 정치인들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슬쩍 넘어가는 게 정치개혁. 그 다음에 사회개혁. 좌빨의 노조 같은 이런 놈들 하여튼 심하게 물론 노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과하게 넘어가는 이런 이익집단주의 이런 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거를 크게 잡아주고 거기에서 서로 안 싸우게 만들고 키워드를 작게 잡아버리면 싸워버려요. 말싸움하다 끝난다고 항상. 다녀보니까 그래 제가 리더들을 만나도 그렇고요. 지방 다니도 그래.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당장 여기서 부정선거 아니야 그냥 그날도 정말 원로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싸우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 잡아왔어요. 미치겠어 진짜 이거. 왜 이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크게 하죠. 크게. 뭐예요? 반국가 세력 아웃. 그러면 그걸 갖다 전부 척결해버려야 돼요. 그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당신들 하는 걸로 그러면 정치개혁 하시고
사법개혁 하시고 그거 하시라고. 부정선거 안 해도 돼. 당신들은 할 사람 많아. 그럼 자기가 할 거 하면 되지. 왜 그걸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는 정당 이런 거 다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다 몰아가지고 범으로 묶어가지고 우파들이 일단 좌파 저 새끼들 때려잡은 다음에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우는 거 재밌잖아요. 그거는 자리 싸움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잘하는 놈 밀어주면 되는 거, 더 잘한다면 걔 밀어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뺏어야지. 뭘 지금부터 그래. 예. 뭐 자연강인이 어디나 저 신경 안 써요. 그냥 같이 싸운 다음에 그 싸우는 방식을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무너지고 있고 미국은 이미 한국을 보고 있어요. 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줘야 돼요. 미셸 대사가 오셨지만 대사가 할 일이 제한이 돼 있어요. 뭘 하겠습니까 대사가. 그런데 대사한테 무기를 줘야지. 우리가 리포트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냐 우리가. 그래야 대사가 그래 이런 게 CIA에서도 안 나오는 리포트가 여기 있네. 역시 달라. 그래 어떻게 그때 의견을 물어볼 때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정치인인데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그 앞에 가서 환영합니다. 환영하면 뭐합니까. 환영하지 말고 주세요. 예? 무기를 칼을 집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만들어야지. 예, 감사합니다. 예.